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비판적 리터러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매일 읽는 책, 보는 뉴스가 정말로 100% 중립적일까요? 글쎄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정보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의도를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브라질의 유명한 교육 사상가죠. 파울로 프레이리가 한 말이 있습니다. 글을 읽는다는 게 그냥 글자 그대로 뜻을 아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세상을 읽는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세상을 제대로 읽는 법에 대해 한번 제대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쓰는 언어, 그리고 우리가 읽는 텍스트는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비판적 리터러시라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글을 그냥 그렇구나 하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잠깐, 이 글 뒤에 숨겨진 의도는 뭘까? 어떤 권력 관계가 작용하고 있지? 하고 파고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통해서 누가 이득을 볼까? 그리고 반대로 누구의 목소리는 여기서 들리지 않는 걸까? 이렇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 아주 적극적인 읽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텍스트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텍스트는 우리한테 세상을 특정 방식으로 보도록 만들고 또 사회 안에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우리 위치를 정해주기도 하는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죠. 이걸 이해하는 게 바로 비판적 리터러시의 첫걸음입니다. 이렇게 이론만 들으면 조금 막연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아주 생생한 실제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이 보이지 않는 힘이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배경은 호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입니다. 여기엔 정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모여서 멀티미디어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흔한 아주 평범한 수업 시간이었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정말 놀라운 점이 보입니다.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과제를 하는데도 아이들의 경험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백인 주류 문화권 학생들은 뭐랄까 아주 자연스럽게 팀의 리더격인 디자이너나 사진작가 같은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태국에서 온 타웬이나 원주민 학생인 테드 같은 소수 문화권 학생들은요, 사진 개수를 세거나 뭘 풀로 붙이는 그런 단순 반복 작업을 하게 된 거죠. 심지어 선생님이 파웬이한테 네가 한 일에 대해 설명해 볼래? 라고 했을 때 아이는 그냥 입을 닫아버렸어요. 테드는 복장이나 자세가 바르지 않다고 계속 지적을 받았고요. 이게 단순히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해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학교라는 공간에 깔려있는 보이지 않는 규칙, 그러니까 주류 문화의 소통 방식에 더 익숙했던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런 보이지 않는 벽,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이걸 넘어설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벽을 허물고 세상을 좀 다르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뭐 엄청나게 거창한 이론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것들 있잖아요. 뉴스 기사, 광고, 아니면 친구가 올린 SNS 게시물까지도 지금부터 알려드릴 몇 가지 간단한 질문만으로 또 충분히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네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이걸 누가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 제작자와 그 의도를 생각해 보는 거죠. 두 번째, 이 메시지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지? 이걸 따져보는 거고요.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혹시 여기에 빠진 목소리나 관점은 없을까? 하고 일부러 찾아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은 이걸 나랑 어떻게 다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고 여러 관점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질문만 잘 써먹어도 세상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비판적 리터러시는요, 단순히 분석하고 비판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멋진 점인데요. 궁극적으로는 내 목소리를 내고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감동적으로 본 사례가 하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호주 브리즈번에 있는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이 비판적 리터러시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자기들이 사는 동네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다큐멘터리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은 세상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었던 거죠.
이건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한 남학생의 실제 내레이션이에요. 제가 만약 우리 동네 리더라면요, 나무를 더 많이 심고 쓰레기통이랑 스케이트파크도 더 많이 만들 거예요. 아이들이 스스로를 지역사회 리더라고 상상하면서 더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자기 목소리로 내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아이는 학교 주변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주차 공간을 더 만들어야 해요 라고 외치기도 했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만든 다큐멘터리가 무려 전국 컨퍼런스에서 상영이 됐습니다. 상영이 끝나고 한 지역 의원이 학생에게 소감을 물었는데요. 그때 한 학생이 정말 또렷하고 당당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이걸 해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이건 정말 많은 걸 부어주죠. 내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가 세상에 가닿는 경험. 이게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자부심과 힘을 주는지 말입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판적 리터러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이 접근법 역시 여러 가지 비판과 논쟁에 부딪히고 있거든요.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서 이 부분도 솔직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아무래도 기존의 질서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당연히 저항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비판가들은 세상을 너무 억압하는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 이렇게 흑백 논리로만 보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선생님이 계속해서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학생들한테 비판적 사고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또 다른 이념을 주입하는 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적 리터러시가 갖는 가치는 정말 분명합니다. 이건 세상을 보는 아주 강력한 렌즈 같은 거예요. 우리 일상을 구석구석 채우고 있는 그 수많은 텍스트들 속에서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불평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니까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텍스트 앞에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지금 보고 있는 신문기사 한 줄, 스쳐 지나가는 광고 카피 하나에도 분명 누군가의 이익과 의도,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의 침묵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안에 담긴 세계는 과연 누구의 세계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